안녕하십니까. 지어 시스템 설계 실습 강의 진행을 담당하는 저는 항공우주 로봇실험실 연구원 신병섭입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제어 시스템 설계 교과목의 설계 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적인 매틀랩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매틀랩 실습 환경을 준비하고 동영상의 플레이와 스톱을 적절히 활용해 조금씩 따라간다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교재 4호장의 내용과 관련된 매틀랩 사용에 있어 요구되는 함수에 대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극점과 0점을 S평면에 나타내주는 함수, 시스템의 스텝 응답을 계산하고 플롯으로 그려주는 함수, 시스템의 상태 공간 표현식을 전달함수 또는 그 역으로 변환하는 함수, S평면의 일정한 감쇄비와 고유 주파수의 격자를 생성하는 함수, 블록선도로 나타낸 시스템들의 통합에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무언가를 원하는 목표에 도달시키거나 결과를 얻도록 통제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기본적인 클로즈드 루프인 피드백 제어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아래 그림은 조금 더 실질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음의 피드백 제어를 보여줍니다. 각 블록들 또는 전체 시스템의 입출력이 일정한 관계에 있다면 시스템은 전달함수의 형태로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함수를 통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달함수는 모든 초기 조건이 0인 입력분의 출력의 다항식의 비로 나타내집니다. 여기서 전달함수의 극점과 0점이라는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데 기본이 되는 개념을 통해 시스템의 응답을 간단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극점은 전달함수가 무한대가 되도록 하는 S값으로 정의되고 0점은 전달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S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쉽게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S값이 극점이고 분자가 0이 되도록 하는 S값이 0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점 0점 선도에서 극점은 X표로 나타내지고 0점은 동그라미표로 나타내집니다. 매틀랩에는 시스템 전달함수의 극점과 0점을 S평면에 나타내주는 피즈맵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시스템을 입력받고 극점과 0점을 열벡터 형태로 반환합니다. 예시된 사용 형태는 벡터 형태로 표현된 전달함수의 분자와 분모를 입력으로 사용한 형태입니다. 출력을 받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면 바로 S평면에 극점과 0점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전달함수에 대해 피즈맵을 사용해 S평면의 극점과 0점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전달함수의 분자와 분모항에 대해 보이는 바와 같이 변수 선언을 하였고 printSys라는 함수를 통해 명령창에 분수 형태로 전달함수를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S평면에 극점과 0점을 나타나기 위해 피즈맵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매틀랩에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 printSys 함수에 의해서 명령창에 전달함수에 대해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즈맵에 의해 극점 0점 선도가 나타나게 되고 -5 분모를 0으로 만드는 -5의 극점 X 표시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를 0으로 만드는 0점이 -2 실수축상의 동그라미 표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틀랩에는 스텝이라는 시스템의 스텝 응답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텝 함수는 보이는 바와 같이 입력으로 스텝 응답을 보고자 하는 시스템과 시간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 시간에 따른 응답 출력과 시간을 반환합니다. 또는 출력을 반환한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스텝 응답에 대한 플롯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다음의 1차 시스템에 대해 스텝 응답을 구하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함수를 보면 1차 시스템의 극점이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S평면의 좌반면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된 시스템이며 지수함수의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먼저 시스템의 분자 분모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것을 G라는 전달 함수로 TF 함수, 트랜스퍼 펑션 함수를 사용해 전달 함수의 형태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스텝 응답을 계산하는 시간에 대해 정의를 하고 스텝 함수를 사용해 응답과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반환받아 플롯을 사용해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입니다. 실제 매틀랩에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주어진 1차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스텝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의 2차 시스템에 대한 스텝 응답을 구하는 예제로 앞선 1차 시스템의 스텝 응답을 구하는 코드에서 2차 시스템에 대한 스텝 함수의 입력에 해당하는 변수들만 변경되고 다른 부분은 변경이 없으므로 바로 매틀랩에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한 후 실행을 누르게 되면 주어진 2차 시스템에 대해 스텝 응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 형태를 보면 주어진 전달 함수는 저감세의 2차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모델을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교재 3장에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상태 공간 모델을 구하고 이를 라프라스 변환을 통해 전달 함수로 변환하고 또는 그 역에 대한 변환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매트랩에는 이러한 변환을 수행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전달 함수를 상태 공간으로 변환하는 tf2ss, transfer function to state space라는 함수, 그리고 상태 공간에서 전달 함수로 변환해주는 ss2tf, state space to transfer func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는 보이는 바와 같이 변환하고 받고자 하는 모델의 형태에 맞춰 입출력 변수를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 전달 함수로 표현된 시스템 모델을 상태 공간 표현으로 변환하는 tf2ss 함수에 대한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모델을 변환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달 함수로 표현된 시스템의 분자 분모항을 정의하고 이를 tf2ss 함수를 사용 tf2ss 함수의 입력 변수로 지정, 출력으로 상태 공간에서의 행렬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행렬들을 printSys 함수를 통해 출력하는 형태입니다. 매틀랩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게 되면 상태 공간에서의 행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창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평면에서의 일정 고유 주파수와 감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무 시스템이 2차 시스템으로 근사화될 수 있다면 고유 주파수와 감쇄비는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시스템 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S평면에서 일정한 고유 주파수에서는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으로 일정한 감쇄비에 대한 선은 원점에 대한 아크 코사인의 선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식들은 일정한 고유 주파수와 감쇄비에 대한 기하학적 유도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S평면에
일정한 감쇄비와 고유 주파수의 그리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평면의 그리드를 생성하는 함수는 sGrid라는 함수입니다. 함수 형태로는 그리고 싶은 감쇄비와 고유 주파수에 대한 배열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보면 감쇄비에 대해 라인스페이스 함수를 사용 0.1에서 0.9까지 9개의 0.1씩 증가하는 배열을 생성하였고 고유 주파수의 경우 1, 2, 3의 원소를 갖는 배열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에 대한 범위 및 형상에 대한 속성, 타이틀, 라벨을 지정하였고 보이는 바와 같이 선에 대한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해 gText라는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매틀랩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S평면에 그리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오메가의 크기가 1인 원, 그리고 크기가 2인 원, 3인 원은 이 축의 제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쇄비 0.1에서 0.9까지 9개의 선들이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 모양의 UI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gText 때문에 활성화가 된 것이고 이 S평면의 임의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 순서대로 텍스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Z는 0.9인 곳에 선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오메가는 2라는 gText를 클릭해서 끝내게 되면 이 코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시스템의 간략화에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사용에 있어 간략화하고자 하는 두 시스템들의 관계 형태에 따라 단순히 적절한 함수를 선택해 사용하면 되고 함수의 사용 형태가 서로 유사하므로 함수 사용에 있어 특이점만을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함수에 대한 예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종속형, 연속적으로 연결된 두 시스템을 병합하는 함수인 시리즈 함수입니다. 사용 형태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전달 함수에 분자, 분모, 항에 대한 쌍을 차례로 넣으면 등가 전달 함수의 분자, 분모항을 반환하는 형태입니다. 시리즈 함수에 대한 예제이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렬형, 파라렐 함수입니다. 사용 형태는 다음과 같고 만일 시스템 2인 G2가 마이너스 음의 합이라면 이 G2 시스템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후 파라렐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라렐 함수의 사용 예제이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피드백에 대한 함수인 프루프 함수입니다. 사용 형태는 피드백되는 순방향 전달 함수와 피드백 신호의 부호를 정의하는 변수를 입력받고 등가 전달 함수에 대해 반환하는 형태입니다. 피드백 신호의 부호를 정의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양의 피드백일 경우 플러스 1을, 음의 피드백일 경우 마이너스 1을 피드백 신호의 부호를 정의하는 변수, 사인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 또는 수를 넣으면 됩니다.
크루프 함수의 예제는 다음과 같고 음의 피드백이므로 크루프 함수의 사인에 해당하는 변수 입력 부분에 -1을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면서 해당 예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피드백형에 대한 함수인 피드백 함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단위 피드백 함수의 확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드백 함수의 사용 형태는 입력으로 순방향 전달 함수와 피드백 함수에 대한 분자 분모쌍과 크루프와 같은 피드백 신호의 부호를 정하는 변수를 차례로 입력받고 등가 전달 함수를 반환하는 형태입니다. 피드백 함수 사용에 있어 피드백 함수 분자 분모항을 1로 놓을 경우 크루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위 피드백에 대한 등가 함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 함수에 대한 사용 예제는 다음과 같고 스스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목 1은 피즈맵과 스텝 함수를 사용해 교재 피규어 4.7의 대표적인 2차 시스템에 대해 감세 형태에 따른 폴 플롯과 응답 그래프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호목 2는 일반적인 2차 시스템에서 주어진 고유 주파수와 변화하는 감세비에 따른 응답을 제시된 그래프와 같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호목 3은 다음에 시스템 블록 선도를 매틀랩 함수들을 이용해 통합하는 과제입니다. 힌트를 참고하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다음 사항들을 꼭 숙지하여 과제 수행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평면에 시스템의 극점과 0점을 나타내주는 피즈맵 함수, 시스템의 스텝 응답을 계산하고 플롯으로 그려주는 스텝 함수, 그리고 시스템의 상태 공간 표현식과 전달 함수 표현을 서로 변환해주는 함수, S평면의 일정한 감세비와 고유 주파수에 대한 격자를 생성하는 S그리드 함수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록 선도로 나타낸 시스템들의 통합에 사용되는 함수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니어 시스템 애널라이저와 시뮬링크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